같은 분야 연구자로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치약으로 꼼꼼히 닦아도 두세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냄새, 이대로 방치하면 대인관계와 자신감까지 무너집니다. 저는 30년간 구강 미생물과 입냄새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는데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입냄새를 단순히 구강위생 문제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치약과 가글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였던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약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의 진실과 단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입냄새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연결고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침샘 기능 저하, 약물 부작용, 소화기 문제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요즘 양치 후에도 냄새가 남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쓴맛이 나시나요?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걸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하루 만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은 72세 이정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하루 3번 양치를 하고 가글까지 꼼꼼히 하시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다가와서 할아버지 냄새 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후엔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를 줄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게 대화하시던 분인데 손으로 입을 가리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건 이분이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입냄새 제품들은 거의 다 써보셨고 인터넷에 나오는 방법들도 다 시도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입냄새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자존심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입냄새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앉기가 두려워지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게 되고 대화를 피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고립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정호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다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예요. 다시 웃음이 많아지시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핵심 해결책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입냄새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침 속에는 항균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해지면 이런 자연적인 방어막이 약해져요. 서울대 국왕생리학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침 분비량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죠. 제가 만난 김영자 69세님 같은 경우도 낮 동안 입이 바짝 말라서 대화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입냄새가 심해져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녹차로 가글을 하시면 카테킨 성분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카페인 음료들은 오히려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나 홍차보다는 녹차가 훨씬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심하게 마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시다면 침 분비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밤중에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아 사이사이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이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화합물들이 바로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대한치주학회 보고에 따르면 치주 질환 환자의 80%가 입냄새를 동반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최종호 74세님 경우를 보면 겉으로는 치아가 멀쩡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있었어요. 이런 숨어있는 염증들이 지속적으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평소에 치아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런 부분까지는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잇몸 라인을 녹차로 꼼꼼히 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세게 닦으시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입냄새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기에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과 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위산역류와 소화장애가 있으면 특유의 냄새가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입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막을 수 없거든요. 일본 구강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장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입냄새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오미숙 66세님도 아무리 양치를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특히 공복 상태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녹차 가글과 함께 식습관 관리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진한 녹차를 사용하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한두 모금 마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 있으신가요?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 뒤쪽이 쓰라린 느낌이 자주 있으시다면 위장 문제가 입냄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입안만 관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분들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위해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침 분비를 억제해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미국 노인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약물 복용 노인의 60%가 구강 건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상우 71세님은 혈압약을 복용한 후부터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약을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 복용 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녹차 양치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정 약물과 녹차 성분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양치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약을 오래 드시면서 입이 더 마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약 복용 시간과 입마름 증상의 패턴을 관찰해 보시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관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 표면의 설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혀에 낀 하얀 설태는 세균이 번식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주요 장소예요. 고려대 치의학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냄새 환자의 90%가 설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비율이죠. 제가 만난 장순자 70세님은 평소에 치아는 열심히 닦으셨는데 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혀를 닦는 습관을 들인 후에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혀 표면의 작은 돌기들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서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혀를 세게 문지르시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혀는 정말 예민한 부위라서 살살 쓸어주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혀가 하얗게 덮여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특히 밤사이에 입호흡을 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더 두껍게 낄 수 있어요. 이런 설태를 그냥 두시면 하루 종일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중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녹차 양치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세균 억제와 냄새 중화를 동시에 해주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과 일반 치약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약과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치약 대신 사용해야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티백 2개를 80도 정도의 물에 5분간 우려서 미지근하게 식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데일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적당한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녹차 티백 1~2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티백을 우릴 때도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져서 쓰기 어려워지고 너무 짧게 우리면 효과가 부족해요. 5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린 후에는 티백을 꾹 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빼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신선한 녹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보관한 지 1년이 넘은 녹차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카테킨 성분이 산화되면서 항균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오래된 티백은 정말 급할 때 응급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신선한 걸 사용하셔야 해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 두세요. 혹시 찬장에 몇 년째 묵은 티백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새로 사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건강에 투자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은 세균이 가장 많은 시간대고 저녁은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두 시점에 녹차 양치를 하시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번식한 세균들을 제거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세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공복에 바로 녹차를 사용하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한두 모금 먼저 마시고 나서 사용하세요. 아침 기상 직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 2번만 실천하셔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양치를 하시나요? 식사 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녹차 양치는 시간대가 조금 달라요. 세균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혀와 잇몸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혀 표면과 잇몸 라인이 냄새 발생의 핵심 부위거든요.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이 부분들까지 완전히 관리하기 어려워요.
칫솔에 녹차를 묻혀서 혀와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혀를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구역감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잇몸 라인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평소에 혀까지 닦으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만에 체감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습관화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며칠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때 만족하시고 중단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욕심내어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한 농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루 2회, 일주일에 5회 이상은 꾸준히 해주세요. 주말에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주 빠뜨리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까지는 조금 의식적으로 신경 써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부터 꾸준히 시작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전반의 개선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입냄새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밤에 입으로 숨 쉬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고쳐보세요. 코막힘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관리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조절해 주시고 머리맡에 물 한 잔 정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치약이 가릴 수 없던 문제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거니까 효과가 오래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약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입냄새의 진실과 녹차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재료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정호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셔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시면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조차 불편해지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앉기를 피하게 되죠.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하루만 해도 가족이 알아차릴 만큼 상쾌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웃을 때도 더 이상 입을 가리지 않게 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주요 원인들 기억하시나요? 신분비 저하, 잇몸과 치아 문제, 위장과 간의 문제, 약물 부작용, 그리고 혀 표면의 설태였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으셨나요? 대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차 양치라는 통합적인 해결책이 효과적인 겁니다. 카테킨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분비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다양한 작용을 동시에 하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치약 대신 신선한 녹차로 양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티백 2개만 있으면 됩니다. 80도 물에 5분간 우려서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선한 녹차를 사용하시고 아침과 저녁 2번 하시고 혀와 잇몸까지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하시면 완전히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자신감과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며칠 지나면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 대화할 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하세요.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하십니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냄새가 나면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개선되면 금세 알아차리고 다시 가까이 와서 애교를 부린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입냄새와 함께 자주 동반되는 잇몸 질환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녹차 양치와 함께 하시면 더욱 완벽한 구강 건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시거나 붓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새로 알게 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차 양치를 시작하신 후의 변화도 꼭 알려주세요.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